여러분 절대 이 두 가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양파를 매일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양파의 효능을 완전히 죽이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양파를 드셔도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못 보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십니다. 첫째,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양파 조리의 결정적인 비법. 둘째, 함께 드시면 양파 효능을 완전히 죽이는 최악의 궁합 5가지. 셋째, 반대로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 황금궁합. 넷째, 당뇨, 혈압, 심장, 뇌, 장, 각 부위별로 양파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5째, 지금까지 버리셨던 양파 껍질의 충격적인 반전 활용법까지. 자리를 편안히 하시고 오늘 내용 천천히 들어주세요. 본론에 앞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비법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팬에 넣지 마세요. 딱 15분만 기다렸다가 조리해보세요.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공기와 만나야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양파의 유익한 성분을 극대화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양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양파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고요.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보면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유황아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파속식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체력이 떨어질 때, 몸이 냉할 때 회복을 돕고 혈행을 개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영양과학으로 분석해봐도 이 기록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 육, 칼륨, 식이섬유까지 면역력부터 장 건강까지 폭넓게 챙겨주는 식재료가 바로 양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양파의 효능, 첫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가 진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양파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불리는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직접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역할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성분은 이눌린입니다. 이눌린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눌린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장에 있는 유익균에게 먹이가 됩니다. 이것을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마치 완충제 역할을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이눌린 계열 식이섬유가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공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팀도 이눌린 섭취가 지방 대사 개선에 유익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여기에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도 한몫을 합니다. 알리신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혈전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를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두 번째 효능은 혈관과 심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최근에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셨나요?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후에 이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퀘르세틴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성분입니다. 염증이 곧 암과 심장병에 씨앗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안의 수도관에 오랫동안 물때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오랫동안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심장병의 시작입니다. 퀘르세틴이 바로 이 수도관 청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 파속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건강 측면에서도 퀘르세틴이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줄여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부터 양파를 더 자주 식탁에 올려주세요.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깜빡 잊어버리시는 일이 늘지는 않으셨나요? 어디에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방금 하려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험 있으시면 이 부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양파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과 의욕과 집중력에 관여하는 도파민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물질이 부족해지면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퀘르세틴이 뇌 속 만성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치매 상당 부분이 뇌 안에 쌓이는 비정상 단백질과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UCL의 연구팀은 관련 성분이 이 비정상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치매 예방 연구에서 파속 채소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는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드시는 양파 한 조각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 안에 있는 수천억 마리의 유익균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강해지고 면역이 강해야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관련 연구에서 양파의 이눌린이 장 안의 유익균, 특히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루스균을 증가시키고 배변 활동을 개선하는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유익균 자체를 넣어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이미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도록 먹이를 공급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직접 넣어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양파의 이눌린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 속 발효성 당류로 인해 가스나 복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살피시면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 하나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아파도 참고 쉬지도 못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넘으면 예전보다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과 퀘르세틴은 체내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방어 시스템을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더해지면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독일 암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파속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걱정 없이 병원비 아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양파를 더 적극적으로 드셔보세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셨던 양파를 헛수고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홍차와 녹차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양파와 함께 드셨다면 양파 효능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차와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탄닌 자체는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탄닌이 폴리페놀 계열 성분과 장 안에서 결합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파의 핵심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도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탄닌과 퀘르세틴이 만나면 결합된 상태로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연구들에서 탄닌이 퀘르세틴 같은 폴리페놀 흡수를 방해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파 드실 때는 차를 따로 드시거나 적어도 1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달고 맛있는 과일이지만 양파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고 복숭아는 산도가 있는 과일입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양파와 우유를 함께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파의 유황화물이 장을 자극하는 데다 유당 소화 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가스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를 꼭 함께 드시고 싶다면 요거트나 치즈로 대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번째는 기름진 고기를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불고기처럼 양파와 소고기를 함께 드시는 건 우리 식문화에서 오래된 조합입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오히려 양파가 소고기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만 지방이 많은 부위의 고기를 양파와 함께 한 번에 과하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과 동물성 지방이 동시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을 과하게 넣는 것입니다. 양파 요리에 설탕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설탕의 자당은 장 안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만드는데 양파의 이눌린도 대장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생성합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가스와 소화 불편감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파 요리에 단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설탕보다는 양파를 충분히 볶아서 자체 단맛을 살리시는 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황금궁합,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을 비롯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양파의 퀘르세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성분 모두 몸 안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혼자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항염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지방과 함께 드시면 더 잘 흡수됩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끓인 스프나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같은 팥속 식물입니다. 유황화합물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면역계를 자극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고 세포 돌연 변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파속 채소를 위암과 대장암 예방과 관련해 근거가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아 소금, 후추로 간하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요리 베이스가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돈 한 푼 더 쓰지 않고 오늘 저녁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 중 하나입니다. UCL의 연구팀은 커큐민이 뇌 안에 쌓이는 비정상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이후로 치매 예방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커큐민은 둘 다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관절염이나 장염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지방 없이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양파를 듬뿍 넣고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만든 카레는 사실 최고의 항염 식사 중 하나입니다. 자주 만들어 드세요.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심장 건강을 돕고 뇌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 연구들에서
올리브 오일이인지 기능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방이 있어야 훨씬 잘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생양파만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유효 성분의 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파를 드셔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느냐 아니냐가 효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얇게 썬 양파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린 샐러드 오늘 바로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혈액 속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원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품의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여기서 양파의 비타민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마치 포장지를 뜯어줘야 내용물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비타민C가 철분의 포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 흡수 관련 연구들에서 비타민C와 식물성 철분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금치, 양파,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는 속도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번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에 직결된 내용이니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등 혈액 희석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양파에는 혈액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관련 자료에서도 파속 채소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와 함께 과하게 드시면 효과가 겹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즙 형태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만들 경우 식이섬유 구조가 무너지면서 당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오히려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생으로 얇게 썰어 드시거나 살짝 익혀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버리셨던 양파 껍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양파 껍질을 매번 그냥 버리셨나요? 사실 그러셨다면 진짜 귀한 것을 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수십 배나 더 많습니다. 속살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이 주로 들어있다면 핵심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껍질 쪽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알고 껍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양파 껍질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세계적인 장수지역 중 하나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햇볕에 잘 말리세요. 그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린 껍질을 물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서 차처럼 드세요. 은은하게 달큰한 맛이 나고 마시기도 편합니다. 두 번째, 국물 요리를 하실 때 육수에 껍질을 같이 넣어 끓이세요. 유효 성분이 국물에 녹아나와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껍질을 활용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 후 드세요.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양파와 일반 양파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두 가지 모두 퀘르세틴과 유황화합물을 가지고 있고 항염 효과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강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적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블루베리나 포도 껍질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덕분에 적양파는 혈액순환 촉진과 면역 강화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양파는 비타민 B6과 엽산 함량이 높고 이눌린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일반 양파를 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적양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번갈아 드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즙을 매일 드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양파즙이 건강에 좋다고 하셔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파를 즙으로 만드는 순간 중요한 것이 하나 사라집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시중에 파는 양파즙은 대부분 양파를 끓여 액기스를 추출한 형태로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걸러져 버립니다.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늦춰주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즙 형태보다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은가요?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하루 80g에서 100g, 중간 크기 양파 절반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 효과를 누리기에 적절한 양으로 언급됩니다. 매일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일주일에 4-5번이라도 식사에 포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오래 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는 썰고 나서 15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알리신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둘째, 홍차, 녹차와는 1시간 간격을 두세요. 퀘르세틴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복숭아, 우유와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셋째, 올리브 오일, 마늘, 토마토,